장기표 선생님. 그다음에 네네. 네. 이왕 말 난 김에 네네. 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법원 판결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는 어제 허영 교수께서 네.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문서를 썼는데 네. 아주 참 잘 썼어요. 저는 그 허 교수님이 쓰신 그 헌법학 책이라는 거 3권짜리가 있는데 네. 옛날에 내가 그걸 정말 일부러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 헌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헌법은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이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간 아닙니까? 근간. 네. 예, 그럼요. 아주 그 법 공부하기 위해서 헌법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중에도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네. 헌법이.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잘 읽고 그런데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철학이 있는 법 해석을 정확하게 내놓고 계신데 네. 그 사법부의 그 판단이 잘못된 거다. 네. 사법부는 합법성을 따지는 곳이지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법관은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고 법과 양심도 그 양심도 법을 해석하는 양심이지 자기 가치관 따라요. 그 법관이 아니죠. 이런 네. 것을 잘 지적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네. 이겁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적인 단체예요. 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과 활동은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 법에 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는 그 당을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 그야말로 아주 기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뭐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뭐 형식이 어떠느냐, 뭐 비상 상황이냐, 뭐 아니냐, 뭐 그런 거가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이냐, 기냐, 아니냐 하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조작했다. 비상 상황. 이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닙니까? 비상 상황이죠, 지금. 이게 네. 비상 상황도 아니라 초비상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이준석한테 또 날개를 또 달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려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징계를 해가지고 네. 기강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행위로 권성동과 이준석은 응징해야 되는데 둘 다 제명해야 돼. 제명을 해야 제명을 해야죠. 네. 제명.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씨는 또 뭐 윤석열 정부 잘 되는데 못 자는데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지게 하는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정치는요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민주정치의 요체는 다음 3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 법치주의입니다. 네. 법에 따라서 해야 돼. 두 번째로는 뭐냐?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이 중요한 거요. 네. 선거 때만 국민의 뜻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뭐냐? 책임 정치입니다. 네. 철학자를 뽑은 플라톤처럼 철학자를 뽑은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중에 누군가를 뽑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는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야. 네. 잘못 뽑아놨는데 그 사람 책임 안 지고 계속하면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겠습니까? 예. 책임을 그래서 권성동 씨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원내대표도 당내 중요
지도부 아닙니까? 네. 당이 이렇게는 혼란이 빠졌으면요, 또 그것도 수습도 제대로 못하면 지도부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스스로 안 지니까 네. 당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시켜 주길 바라고요. 자, 저 야당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이재명이가 결국은 야, 저런 와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당 대표를 만들어 주네요.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서요, 네. 이게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여당만 전에는 뭐 이재명만 문제가 같이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재명과 민주당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문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드러났죠. 또 국민의힘 대표도 또 과거제 성상납 사건이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 사실인데 그런 사람이 대표를 계속 맡겠다고 하고 그걸 용납하는 정당이 그게 정당입니까? 그러게 맞습니다. 그래가 예.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씨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런 사람, 이 사람은요 현재도 지금 앞으로 기소될 거리가 많다는 거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이걸 부인하면 됩니까 이거? 네. 아니 상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국은요 상식을 보고 영어로 커먼 센스라 그러는데 네. 또 법도 뭐냐 커먼 로입니다. 네. 상식이 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상식이 법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것이 관습법 아닙니까?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요 지금 기소될 것이 뻔하고 이미 또 전과가 네 가지나 있습니다. 네. 그 전과도 전부 다 파렴치한 전과입니다. 네. 정치 지도자로서 특히 정치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전과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요 당 대표로 뽑는 민주당 당원들, 네. 국민들, 그걸 용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이 진짜 문제죠. 예. 아니 저렇게 해서 결국 압도적으로 뽑아놨으니까 압도적으로 자기를 당대표로 뽑았다 이런 또 그 명분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하자 이랬었고 뭐 그다음에 야당 저 대표 탄압이다 이러고 저 조사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를 네. 조사 안 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없죠. 무너지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출신인데 예. 물론 그렇다고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뭐 저 다른 거는 우리가 전혀 판단 안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주된 이유가 말하면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저지러진 이 불법 네. 부정부패 이런 거 좀 척결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뽑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요한 이유를 못하면 되겠어요? 예.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재명 씨 등에 대해서 이재명 씨만이 아닙니다. 울산 부정선거 사건 등등 네. 범죄 혐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요 제대로 업업 조치를 이미도 했어야 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왜? 이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 다른 것도 좀 또 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뭐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반드시 하게 될 거고 앞으로 그래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사법 처리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지난번 대표 경선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표되면 되느냐 이런 말이 그 당 안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요 저는 민주당에도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그리고 77%인가 하는 거 저거 어디 정말 나도 이거 북한을 견주게 되는데 이건 뭐 어디 독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다양성이 말하면 존중돼야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민주사회에서 있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말하면 당대표에서부터 축출되어야 그래야 민주당이 그 이름에 맞게 민주적인 정당이 되고 우리 또 정치도 활성화되는데 또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알 텐데 왜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당대표로 세웠을까요? 저는 거기에는요. 예.
이 우리 사회도 좀 그런데 뭐 정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돈의 힘이 많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또 그런 소문도 많고. 네. 어, 돈의 아니, 힘으로. 예.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돈 힘이 아니고는 네. 어떻게 해요? 이재명 씨보다 정치도 오래 하고, 뭐로 보나, 못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전부 다 잠잠하지 않아요. 네. 우리 사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돈의 힘이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데서 이제, 뭐 축적된 돈이 그쪽 정치 자금으로 씌워, 그렇게 보는 게요. 저는 네. 그것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김만배라는 사람한테요, 이미 확보된 게 김만배 일당한테 네. 8천억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현될 이익까지 한 1조 2천억 정도. 김만배가 이재명 씨 동생입니까? 뭐 동생이라도 그렇지. 그래. 예.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옛날엔 꿈물이었는데 자기의 이익 보지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이익을, 그것도 말하면 배임에 해당되는 이익을 돈 한 푼 안 받고 안겨줬다면 착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소리죠. 네. 이걸 규명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교묘하게 네. 법에 안 걸리도록 했겠지만은, 그러나 수사를 왜 합니까? 피의자들이 이제 법에 안 걸리도록 꼼수 뭔가 해놓은 거 그거 밝혀내는 게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권이요, 특히 또 특수부 검사들이 또 많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것도 중요 간부들도 다 특수부 검사라는 게 진짜 특수부, 정말 찾기 어려운 것도 딱딱 찾아내는 게 특수부니까 네. 제대로 아마 찾아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래 안 걸리고요. 네. 이재명 씨는 사법 처리될 겁니다. 또 돼야 되고. 오래 안 가 찾아낸다. 네. 예. 알겠어. 그렇게 해서 그래야 좀 일단 정리가 돼야 이게 그럼요.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각종 의혹이 있고 위반되고 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당 대표 되고 버젓이 정치하고 여당은 성상납한 사람이 버젓이 저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줘야죠. 네. 우리 여기 특히 언론인들 있잖아요. 네. 이거 패널리스트, 어떤 또 사설 쓰는 사람들 등등, 칼럼 네. 쓰는 사람들. 이준석이 그래. 집권당의 대표가 성상납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 한번 안 해보는 사람들요. 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성 문제 이런 데 대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성범죄만이 또 범죄입니까? 성범죄 눈 감으면 다른 데도 눈 감아야죠. 그럼요. 예.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성상납 사실이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지식인 자격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요 신문에 글 쓰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신문에 텔레비전 나오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텔레비 평론도 하면 안 되고요.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지식인은요 자기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밥 먹고 삽니까? 그러게요. 네. 내가 살 농사 지었어요? 네. 그러나 맞습니다. 나는 이런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일 활동을 할 때 내가 농민들이 지은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네. 근데 저 지식인의 도리를 다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표 내야지. 맞습니다. 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참, 평생,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시고, 또 정치권에서 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이제 비판도 하시고, 그런 원로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여당, 야당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딱 유난히 목소리가 높으신데, 이 사회에 뭔가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영화 내부자에서 이병헌이가 이제 거기서 내부자들이죠. 거기서 깡패로 나오고, 거기에 백윤식이는 유력
신문사에 말해서 뭐 논설위원이라든가 뭐 주필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회장 다 빤스파티 하면서 성상납 받고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비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잖아요. 살인도 저지르고 뭐. 그 지금 이게 이재명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준석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영화 내부자들, 그 다음에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뭐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조폭들이나 하는 일을 정치권 여당, 야당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재단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라고 장기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그거 정리하라. 존재의 이유가 이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꽃다발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길에 꽃다발 쫙 갖다 놓은 것도 이거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존재의 이유들을 각성하시고 스피드를 좀 내주십시오. 심혈을 기울이고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진짜 국민들은 누굴 믿어요? 뽑아준 사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뽑아줬고 신드롬 일으켜줬고 한동훈 법무장관에도 지금 신드롬 일으켜주는데 정리가 안 되면은 무너집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됐든 이재명이가 됐든 사그리 정리해 주셔야 국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법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건 진짜 몽둥이 들고 다시 쇠파이프 들고 나가야 되나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저 징계위에서요. 이준석 일단 장기표 선생님 말 맞다나 제명시키고 권성동까지 제명시키랍니다. 그 다음에 사법 절차 빨리 이재명 빨리 처벌해야 됩니다.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돈의 힘으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어마무시하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당대표를 몰아주는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 8천억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김만배 통장에 있어요. 유동규 통장에 있어요. 아니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 진짜 특수부레매 기다립니다. 너무 오래 못 기다려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죽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살기도 퍽퍽한데 심리적으로도 죽겠어. 진짜 심리적으로도 뉴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살게 좀 해주세요. 국민들 칠 사람들 바로 쳐주세요. 지금 아 진짜 아유 답답해라. 마치겠습니다.